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비록 낮지만 윤석열 정부가 정책 방향을 정하고 지금 추진하는 일들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염려하는 거 뭐죠?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부채를 400조를 늘렸다고 합니다. 이 400조를 어디다 썼냐? 포퓰리즘, 국민들 마음을 표로 사는데, 국민들을 돈을 주고 표를 사는데 이 돈을 썼습니다. 돈을 뿌린 거죠. 돈을 나눠준 거죠. 뭐 코로나 특별 재난대책금 등등을 뿌려가지고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거대 야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법을 지네 멋대로 만들어내고 불법을 지네 필요할 때마다 법을 바꾸어서 그 불법을 덮는, 불법을 막아서는 그런 법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이들의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표를 사고 그 표를 이용해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검찰에서 이들의 비리를 계속 수사해왔기 때문에 이들의 비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없을지라도 나는 국가의 부채를 늘려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은 할 수 없다는 그런 다짐이 정확하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국가 추경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은 뭐냐면 작년에 국회에서 올해 예산은 700조나 800조다 하고 딱 정해졌으면 그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더 쓰는 겁니다. 이것이 빚으로 남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수입 대비 지출 아닙니까? 그럼 올해는 세금이 이만큼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지출은 이만큼. 그게 정부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국채를 발행해서 계속 돈을 땡겨 쓰다 보니까 마이너스 재정적자 문재인 정부 시절 400조를 국가 빚을 낸 겁니다. 그걸 뭐에다 썼다고요? 국민들 마음 사서 표 끌어모이는데 썼습니다. 사기를 친 겁니다. 이거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고 미래 세대가 빚을 갚도록 착취를 한 거기 때문에 내 지지율이 높지 않더라도,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 않더라도, 즉 국민의힘이 다음에 다시 재집권을 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포퓰리즘, 세금을 공중에서 뿌려서 국민들의 표를 사는 그런 정책은 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렇게 400조를 가지고 부정부패의 원인을 만들었고 자기네들끼리 이권 카르텔을 만들어서 지금 비리를 캐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까지 법무부 장관을 해야 된다는 그 이유는 이들이 이 저지른 400조 국가 부채를 만들어 놓은 이 400조의 비리를 다 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5년 안에 이게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추가 경쟁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가 민주당이 요구해서 정부가 이 추가 경쟁 예산을 편성했다. 또 생색내기를 하려고 계속 추경 예산을 고집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이거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의 세금을 잘못 쓴 것을 지금 계속 파헤치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예산을 잘못 쓴 사례 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얘기해보면 여러분들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막아서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라는 전장연이라고 있습니다. 이 전장연은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볼모로 국가 정부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왜 이 예산을 요구했냐?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 10년간, 그 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400억을 부정수급했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들을 시위에 동원하는데 이용했다고 합니다. 돈 주고 동원했겠죠. 근데 이 전장연이라는 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도 되지 않은 임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임을 내세워서 정부 보조금을 10년간 1,400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법이죠.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단체는 반드시 비영리 단체나 사단법인 등록이 되지 않으면 정부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임의단체에다가 1,400억을 지원을 했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 집행된 돈이나 단체에서 돈을 불법으로 쓴 것은 다 적발을 해서 토해내도록 환급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NGO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NGO 단체는 그 어느 단체보다도 깨끗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왜? NGO 활동은 정부라는 집단이익단체, 경제라는 경제이익단체, 정부는 권력이익단체죠. 이들을 감시 감독하는 것이, 시민 자발적으로 감시 감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체들이 스스로 비리를 저질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때문에 대한민국은 NGO 단체에 불신이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시민단체 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왜? 운동권들이 머리에 띠두르고 하늘로 주먹질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이고 지겨워. 시민운동하면 붉은 띠두르고 하늘로 주먹질하는 걸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NGO 단체는 회원 기부금 후원금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못합니다.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운동권들이 대한민국의 NGO 활동, 시민운동을 다 싹을 밟아버리고 지네들은 비리로, 부정으로 정부로부터 뒷구멍으로 이렇게 돈을 받아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민단체들 청소하고 시민단체에 대한 법규도 재정립해서 시민단체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원칙을 세워야 된다. 잘못한 거 처벌만 하지 말고, 그러면 앞으로 이 NGO 단체를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그것도 같이 정책으로 나와줘야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시민단체 불법을 단죄하는 것을 이해하고 수긍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대안이 반드시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권들은 이 시민운동에 벌벌 기는 이유가 뭐냐면 쪽수, 선거에서 투표, 쪽수 때문에 벌벌 매는데 시민단체, 회원수 그렇게 많은 단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쪽수를 가지고 정치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 모든 SNS가 다 열려있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시민들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GO 단체들이 국가 정책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정책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들을 처벌하고 엄벌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 있다면 NGO 단체는 물론 국민들로부터도 지지를 못 받을 것이지만 처벌과 동시에 국민들이 이 정부의 국정 정책에
비는 부는 빈 공간, 틈새를 메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준다면 윤석열 정부는 또한 재평가받는, 지지받는 그런 정부로 거듭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